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연세대 정관 개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회 평신도 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책위는 기독교계 이사 파송을 보장하는 원래의 정관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계 파송 이사를 대폭 축소한 연세대 정관 개정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평신도 대책위원회가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등 4개 평신도 단체로 구성된 연세대 설립 정신 회복을 위한 평신도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연세대 문제 해결에 힘써온 기독교 대책위원회와 적극 연대하고 정관 재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평신도 대책위는 선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세워진 연세대가 기독교 정신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연세대를 섬기는 한국교회의 사명을 회복해 복음에 기초한 인재를 길러내는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선언문을 통해 연세대 이사회가 기독교계 이사 파송을 보장하는 원래의 정관을 복구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관 변경 과정을 재심의하고 개정 정관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사회는 건학 정신을 훼손할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계승할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원래의 정관을 회복해야 한다. 대책위는 전국교회와 수련회 등을 방문하며 연세대 문제 해결을 위한 순회 기도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연세대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전국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여론 조성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과오임을 자각하여 전국의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기도 부탁과 함께 여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평신도 대책위는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한국교회 평신도 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 평신도 세계협의회,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 등 교파를 초월한 4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가 연세대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지난 17일 조직됐습니다. 연세대 사태는 지난 2011년 10월 연세대 재단이사회가 예장 통합과 기감, 기장, 성공회 등 4개 교단에서 각 1명씩 모두 4명의 이사를 파송받았던 것을 2명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 대책위는 이사회 결정 무효 소송을 제출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기독교계 이사 파송이 제한되면서 초기 선교사들이 이룩했던 연세대의 기독교적 설립 정신이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책위에 이어 평신도 대책위도 본격 활동을 시작한 만큼 연세대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오는 8월 15일 남북 공동기도주의를 맞아 공동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과 조그려는 공동기도문에서 남과 북이 올해까지 광복절을 68번이나 맞았지만 아직 온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민족 공동체가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남과 북의 경색된 관계에 대해서는 분단이 익숙한 얼굴이 됐고 비난과 갈등이 당연한 일상이 됐다며 금강산과 개성공단 그리고 서해바다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지난 7월 초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공동기도문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조그려는 28일 편지를 통해 기도문에 합의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재탈북을 시도하다 지난 14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던 김광호 씨 가족 5명이 제3국으로 이동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탈북 지원 활동을 펼치는 에바다 선교회 송북은 목사는 지난 27일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김광호 씨 가족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지시에 억류돼 있다가 동남아 지역으로 이동해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송 목사는 김 씨 가족과 같이 있었던 6명의 탈북자 또한 제3국으로 이동했다며 11명 모두가 북송되지 않고 석방돼 머지않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목사는 우리나라 정부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하고도 민첩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김광호 씨 가족들에게 특별한 상황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도구여야 할 찬송가가 여러 법적 분쟁에 휩싸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째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판권과 법인화 등의 문제로 얼룩진 찬송가 사태의 과정과 해법을 짚어봅니다. 양화수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연합사업의 귀한 결실로 평가됐던 찬송가. 여러 찬송가로 나누어 수록된 곡은 물론 장과 절이 다른 경우도 많았고 이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릴 때면 혼란도 컸습니다. 찬송가의 종류에 따라 장과 절을 따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83년 당시 찬송가를 각기 제작하고 있던 예장 통합과 합동, 기장, 감리, 성결, 침례 등 여러 교단들은 한국 찬송가 공회를 만들어 통일된 찬송가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 2006년 11월 공회는 21세기 찬송가를 제작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찬송가의 제작과 판매 등 이권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진 겁니다. 우선 찬송가의 판권을 두고 한국찬송가공회와 대한기독교사회, 예장 출판사 등이 마찰을 빚기 시작한 것. 공회는 여러 교단들이 참여해 기존 찬송가를 제작했던 서회와 예장에 일정 기간 독점권을 보장하고 이후 일반 출판사들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전 약속했다며 판권을 일반 출판사에게도 줬습니다. 그러나 서회와 예장 측은 공회가 약속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판권을 일반 출판사에게도 나눠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찬송가 판권과 관련된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서로 엇갈린 뒤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찬송가 공회 법인화의 문제입니다. 임의단체였던 찬송가 공회가 찬송가의 제작과 판권을 관리하면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외부 감사를 비롯한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회의 법인화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공회가 법인화되는 과정에서 기존 이사들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었고 교단들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공회는 당시 사무실이 있던 서울이 아닌 천안으로 소재지를 옮겨 법인 등록을 강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단들은 거세게 반대했고 법인 찬송가 공회에 맞서 별도의 조직인 비법인 찬송가 공회를 새로 조직했습니다. 마찰이 표면화되고 장기화되자 천안시는 관련 서류에 대한 법적 검토 끝에 공회의 법인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찬송가 공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난맥상에 빠진 찬송가 문제,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교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찬송가로 비롯된 혼란을 막겠다는 당초의 목표와는 달리 여전히 많은 교회들은 기존의 찬송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새로운 찬송가의 홍보와 보급에 전념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판권과 법인화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간을 허송한 결과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비법인 찬송가 공회 측에서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러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지는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법인 측 찬송가 공회와 비법인 찬송가 공회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들이 찬송가를 더 이상 이권이 아닌 한국교회 연합의 귀한 산물로서 무엇보다 교인들의 예배를 위한 거룩한 도구로서 보고 사태를 풀어가야 한다는데 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이 신천지가 청년들에 대한 포교 활동의 일환으로 대학 내 위장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에 따르면 최근 신천지에서 탈퇴한 청년 A씨의 증언을 토대로 현재 영등포 소속 신천지 청년 회원이 1,00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신촌 주변의 이화여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연합 측은 또 캠퍼스를 대상으로 하는 위장 동아리 활동 등 수법이 더 간교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며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합 측은 신천지 탈퇴자들을 통해 내부 정보들이 입수되고 있다며 개교회에서 신천지에 대해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합 측이 신천지 위장 콘서트라고 주장했던 서울대학교 아파시오나토 멘토링 콘서트는 관련된 언론 보도 이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9월 각 교단 총회의 일부 교단 소속 노회가 교회 세습 방지법에 대한 헌의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보완점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오는 9월 열릴 정기총회에 교회 세습 방지 법안을 제출할 노회는 예장통합 평양노회와 경남노회 등 6개 노회와 예장고신 경기노회 등 3개 노회, 기장군산노회, 예장합동과 합신 측 각 1개 노회 등 모두 11개 노회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예장통합 평양노회 조주희 목사는 세습 문제에 대해 논의할 만한 사안이 아닌 지극히 상식적인 사안이라며 담임 목사로의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습은 많은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법률적 측면을 분석한 강문대 변호사는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재산으로서 세습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과 민법, 증여세법, 그리고 교회법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막내 아들을 자살로 잃은 미국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가 4개월 만에 강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워렌 목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릭 워렌 목사는 지난 27일 4개월 만에 돌아온 세들백 교회 레이크 포레스트 캠퍼스에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워렌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며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렌 목사는 앞으로 6주 동안 삶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고통을 지나면서 겪게 되는 6가지 단계인 충격, 슬픔, 저항, 순종, 성화, 봉사와 헌신에 대해 매주 설교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릭 워렌 목사의 막내 아들 매튜 워렌은 지난 4월 자살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로 인해 워렌 목사는 4개월간 강단을 떠난 바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교단총회 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는 9월에 열리는 각 교단 총회를 앞두고 교단총회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31일까지며 참관단은 예장통합, 고신, 합동, 기장, 기감총회를 참관하며 체크리스트와 참관기를 작성하게 됩니다. 한국기독교 스포츠총연합회가 주최한 2013 한일 국제청소년 미션 축구대회가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고양시 백석체육공원과 장흥축구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연합회 사무총장 이주태 장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양국이 더욱 가까워지고 선교의 폭이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하이패밀리와 예배사역연구소가 지난 25일 미국 버지니아 소재 리버티 대학교와 석박사 학위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리버티 대학교는 한국의 상담학과 예배학 석박사 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이 지난 2010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IT 북부 지역에 기독교대학 코리안 IT 컴패셔널 스쿨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한교봉 최수철 목사는 지역사회 재건을 위해서는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완공해 내년부터 학생들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다시 비 소식입니다. 특히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에는 밤부터 아침 사이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전 중에 그치겠지만 강원 동해안은 동풍에 의한 지형적 영향으로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와 제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내내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례적으로 긴 장마가 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